자, 이제 여러분들과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에 이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일단은 벡터의 성분분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도대체 왜 중요한지, 물리학에서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보죠. 성분분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방법 자체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파란 색깔 글씨 정사형이라고 하는 용어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성분으로 분해라고 하는 용어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수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림을 제가 이쪽에다 잠깐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림을 새로 그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데카르트 생각대로 좌표 축을 이렇게 잡고 이쪽을 X축, Y축으로 잡고,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화살이, 임의의 화살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고 화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틀림없이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하면은 어떤 걸 얻을 수가 있냐면 그림자 벡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림자 벡터를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냐면 우리가 위에 쪽에서 수평합빛을 이렇게 비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 벡터를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벡터를 A라고 했을 때 A 벡터에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A 벡터에 그림자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A 벡터의 X축 방향으로 생겼기 때문에 X축 방향의 그림자 벡터라고 이렇게 빨간 색깔 벡터를 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우측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빛이 비치게 되면은 이때 조건을 평행한 빛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들은 점선으로 여기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그릴게요. 그래야 오버랩에서 그리면 그림이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래쪽으로 그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냐면 A 벡터에 Y축 방향의 그림자 벡터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학적인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저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A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A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테일 투 테일 방법으로 두 벡터, 여기 보면은 X축의 A 벡터 그리고 Y축의 A 벡터의 꼬리를 이으면은 실제적으로 파란 색깔의 A 벡터 본래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축에 이렇게 A 벡터의 그림자 벡터 더하기 여기를 이렇게 Y축의 A 벡터의 그림자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성분분해가 나오는데, 성분분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값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또는 사인 세타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A 벡터의 크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은 A 벡터의 X축 방향의 A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A 벡터의 X축 방향에 지금 벡터를 안 붙이니까 크기예요.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으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A 벡터의 크기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는 크기라고 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안 붙일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 절대값을 붙이나 똑같은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Y축 방향의 A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서 빛을 이렇게 비췄고 각도는 지금 여기가 세타면 이쪽이 억각으로 세타예요. 여기가 이렇게 세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쪽은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A 벡터의 Y축 방향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 있던 A 벡터 크기 이만큼에다가 우리가 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준 값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값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한번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성분분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를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간단해요. A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피타고라스정인 거죠. 그렇죠? 피타고라스정이는 밑변 플러스 높이에 여기의 제곱은 그 제곱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A 벡터의 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세타를 구하라고 했어요.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탄젠트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아크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젠트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밑변의 높이의 비율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탄젠트를 오른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거를
아크 탄젠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아크 탄젠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돼서 그렇죠? 여기가 A 벡터의 X축 그리고 여기가 크기 여기가 Y축 크기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A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A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 벡터의 X축 방향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A 벡터의 Y축 방향의 크기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타 각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탄젠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A의 X분의 A의 Y꼴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타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젠트를 넘겨주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탄젠트를 이렇게 보내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붙여요. 그리고 아크 탄젠트라고 읽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A분의 X 그리고 A분의 Y를 이렇게 한 다음에 AX분의 AY인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값들은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벡터가 꼭 이것처럼 이렇게 원점부터 어느 위치까지 그린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가 꼭 원점에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벡터가 어느 공간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갔더라도 논리 자체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빛을 비치게 되면은 이만큼 그림자 벡터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빛을 비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바로 그래서 같은 논리로 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성분 분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도대체 어디다 쓸 건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죠. 어떤 사고 실험을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각도를 줘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지면에서 어떤 물체를 여기 물체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어떤 물체를 이렇게 힘을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서 이 물체를 이동해 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식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그림을 여기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이루는 각도를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 모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캐리어 같은 거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자, 바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물체에 운동 방정식을 기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성분분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혹여라도 뉴턴의 법칙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F=ma라고 하는 식을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실제는 F=ma라고 하는 자체는 식이 아니라 자연의 대법칙인 거죠. 우리는 그 법칙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사고 실험한 모델을 그림으로써 그리면 돼요. 머릿속으로 먼저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하고 이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좌표축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해요. 또는 입자로 표현을 해요. 여기를 물자를 이렇게 입자로 표현해요. 점과 입자의 차이점은 입자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이 있는 거예요. 점은 질량이 없어요. 위치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입자는 질량이 있어요. 그 질량을 이렇게 M으로 써주고 그리고 이 물체에 미치는 힘을 우리가 다 표시를 하면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먼저 틀림없이 이 물체는 질량이 있을 테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중력은 mg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지면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두 벡터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두 벡터의 크기가 같게 이렇게 수직항력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수직항력은 루말퍼스라고 해서 들은 기호를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사람이 끌고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알겠지만 뒤쪽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마찰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마찰력은 스몰 f로 이렇게 써요.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성분분해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힘을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장력을 어느 쪽으로 미치고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줄로 연결했다라고 보고 여기를 장력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T는 장력이에요. 텐션에서 따온 거예요. 이 힘은 어느 쪽으로 미치고 있어요? 장력이라고 하는 힘은 지금 보면은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이루고 있죠. 지금 요 원점은 어디냐면 물체의 질량 중심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에 입자를 좌표 공간의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틀림없이 지금 저 경우에 장력은 여기에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비추고 있을 거예요. 이게 장력 T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가 세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힘을 X축과 Y축으로 성분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쓰여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위쪽에서 이렇게 빛을 비쳤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비쳤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수직항력이나 이런 크기는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 벡터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세타니까 코사인에서 여기는 T에 장력이 T였으니까 T에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떤 거예요? T의 X방향의 크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은 여기에 사인 세타인 거니까 여기는 T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벡터를, 여기는 이 벡터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장력 T에, 여기서 말하면 A 벡터, A라고 하는 거를 지금 T를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크기로만 말하니까 벡터를 뺄게요. 그리고 이거는 Y축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이 논리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X축 방향은 X축 방향끼리, Y축 방향은 Y축 방향끼리 힘을 고려를 해서 X축 따로 Y축 따로 고려를 해서 그거의 합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걸 구할 수가 있냐면 최종적인 운동 방정식을 기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성분분해해서 자, 이런 데 쓰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얘에 대해서 꼭 한번 숙지를 해봐요. 나중에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는 이 그림 자체가 뭐하고 같은 거냐면 F 이퀄 MA라고 하는 여기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하고 사실은 두 개가 이 그림하고 이걸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해요. 자유물체 그림. 그리고 여기는 뉴턴의 이 법칙이에요. 그냥 뉴턴 법칙이라고 쓸게요. 법칙과 서로 사실은 같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물체 운동 방정식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